평온했던 오후 한순간에 세리의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문 앞에 나타난 남자는 세리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태호의 등장으로 세리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죠. 더 충격적인 건 황기찬이 이미 그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 아이를 언제까지 숨길 거냐? 태호의 직격탄이 세리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지호 앞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 그리고 모든 걸 지켜본 황기찬의 차가운 시선까지. 과연 세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태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황기찬이 실수로 그를 집으로 불러들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한 여자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연달아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전개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세리는 거실 소파에서 지호와 함께 레고 블록을 맞추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로봇 완성했어요. 지호가 자랑스럽게 작품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와, 우리 지호 정말 대단하네요. 세리는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세리는 별 생각 없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화면 속에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태호였어요. 세리의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이곳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엄마, 누구예요? 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예요.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태호가 서 있는 한 계속 초인종을 누를 게 뻔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세리 씨. 태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왔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업 때문에 왔습니다. 기찬 씨께서 연락하셔서요. 태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세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황기찬이 태호에게 연락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기찬이 태호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기찬이가 연락을? 세리가 간신히 물었어요. 네, 투자권으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해서 왔습니다. 태호의 대답에 세리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상했어요. 황기찬이 태호를 집으로 부른다고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기찬이 태호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가요? 세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호부터 보호해야 했어요. 아이가 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태호의 시선이 이미 지호를 향하고 있었어요. 안녕, 꼬마야. 태호가 지호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세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태호가 지호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지호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미소를 지었죠.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로봇 좋아하지? 와, 감사합니다.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선물을 받았어요. 세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어요. 태호가 마치 친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친근하게요. 지호야, 엄마랑 방에 가서 놀자. 세리가 급히 지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 잠깐만요. 태호가 세리를 불렀어요.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세리는 태호의 눈빛에서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어요. 이대로 두 사람만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지호야, 방에서 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세리가 아이를 방으로 보낸 후 태호를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세리는 알지 못했어요. 이미 더 큰 위험이 집 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태호가 세리를 향해 다가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언제까지 내 아이를 숨길 작정이에요?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지호는 제 아이예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어요. DNA 검사라도 해볼까요? 태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아이 생긴 걸 보세요. 누구 닮았는지 뻔하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집에 왔어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세리의 심장이 꺼질 뻔했어요. 최악의 타이밍이었거든요. 황기찬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기찬 씨가 오셨네요. 태호가 태연하게 말하며 거실로 향했어요. 세리는 급하게 표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자꾸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태호 씨, 벌써 오셨군요. 황기찬이 밝게 인사했어요. 세리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기찬이 태호를 불렀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먼저 도착했습니다. 바쁘셨으면 말씀하시지, 제가 조금 천천히 와도 괜찮았었는데요.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급한 결제건이 생겨서 조금 늦었습니다. 기찬이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어요. 투자 이야기 천천히 해보죠. 세리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이 로봇 너무 멋져요. 어머, 누가 선물해줬어? 황기찬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저씨가 주셨어요. 지호가 태호를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어요. 아, 태호리 씨께서. 황기찬이 태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지호가 좋아하네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네요. 태호가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세리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태호의 말 속에 숨은 의미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황기찬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도발하다니요. 하, 그렇죠. 지호는 정말 우리 자랑이에요. 황기찬이 대답했지만 세리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태호의 말에서 어떤 낯선 느낌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세리는 태호의 말 속에 숨겨진 위험한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그는 황기찬 앞에서 조금씩 진실을 흘리고 있었어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요. 황기찬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태호를 바라보는 시선에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지호야, 엄마랑 방에 가자. 세리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위험한 상황에 지호를 노출시킬 수 없었어요. 네, 엄마. 지호가 순순히 따라왔어요. 세리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황기찬과 태호를 홀로 남겨두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호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거든요. 방문을 닫으면서도 세리의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있었어요. 저 두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어요. 특히 태호가 황기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가슴이 조였어요. 혹시 지호의 정체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세리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저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거실에 남은 황기찬과 태호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으며 황기찬을 관찰했어요. 좋은 집이네요. 태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가족들이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기찬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황기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예술품 이야기예요. 태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위작이 워낙 정교해서 오랫동안 진품으로 통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문가가 나타나면 결국 들통나게 되죠. 황기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말이 단순한 예술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위작을 진품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태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어요. 황기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회장님.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캐서린이 아직도 실종인 줄 아세요?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귀에 꽂히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캐서린이 누구죠? 황기찬이 간신히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태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캐서린 리. 몇 년 전 사라진 그 여자 말이에요. 황기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리가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그 여자는 죽었어요. 태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으로 살고 있죠. 바로 여기서 말이에요. 황기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온 건가요? 설마. 황기찬이 중얼거렸어요. 태호는 황기찬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황기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세리가 가짜였다고요? 그럼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였던 건가요? 결혼하고 함께 살고 지호를 키우면서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아닐 거야. 황기찬이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태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 세리가 가끔 보였던 불안한 표정들, 과거 이야기를 피하려 했던 모습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복수였군요.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세리의 복수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황기찬은 자신의 인생이 한 여자의 치밀한 계략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모래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황기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복수를 당했으면 복수를 해야지. 황기찬은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세리가 자신을 속였다면 이제 자신이 세리를 함정에 빠뜨릴 차례였어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후 있을 검찰 조사 말이에요. 원래는 세리를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법정에서 너의 정체를 모두 밝혀주마. 황기찬은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리가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들을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검찰 앞에서 그 모든 걸 폭로해야 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황기찬이 태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태호는 황기찬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분노가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거예요. 황기찬은 이제 세리의 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적이 될 예정이었어요. 세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남자가 자신을 파멸시킬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황기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찬이 정중하게 배웅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복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호가 나간 후 세리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여보, 무슨 얘기했어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황기찬은 세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별거 아니야. 투자 관련 이야기였어. 황기찬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황기찬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보. 황기찬이 세리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검찰 조사 때문에 걱정하지 마. 법적 효력은 별로 없을 거야. 세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황기찬의 말을 완전히 믿었거든요. 하지만 황기찬의 속마음은 정반대였어요. 검찰 조사에서 너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해주겠어. 세리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을 위로하는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세리는 황기찬의 품에 안겨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태호의 등장으로 온종일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세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있잖아. 황기찬이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세리는 황기찬을 마지막 버팀목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리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을 달래주는 이 남자가 이미 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황기찬은 세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차가운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청에서 너의 모든 거짓말을 까발려주마. 그때까지만 참자. 세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무서운 배신자였어요. 운명의 아이러니였죠. 세리는 자신을 구원해줄 거라고 믿는 남자의 품에서 평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이미 그녀의 파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건 한 여자의 완벽한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태오리의 등장으로 세리의 가짜 신분이 폭로되었고 황기찬은 자신이 복수극의 주인공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황기찬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죠. 세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자가 이미 자신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황기찬은 검찰 조사에서 세리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과연 세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태호가 지호에게 접근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황기찬의 복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리와 황기찬 그리고 태호 사이의 삼각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